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자동차 소유. 이처럼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한정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불법 주차 문제는 정부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버스 정류장,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기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최대 5만 원이던 소방시설 인접 불법 주차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 및 구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건 사고에 대한 규제 또한 엄격해졌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가 현행 8만 원에서 개정 후 12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불법 주차로 어린이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에도 불법 주차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주차. 과연 그 형사처벌 수위는? 네, 오늘 인사이드는 불법 주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법 주차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정말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해 이 불법 주차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네, 불법 주차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됩니다. 소방시설인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 소방차의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적발시 차종에 따라서 8 내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 금지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를 할 경우 4 내지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횡단보도 위 정지선을 침범해서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도 4 내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4 내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1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법 주차 관련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들 받으실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안전신문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이용하셔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불법 주정차뿐만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다운받아 두시면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아까 안전신문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다운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스쿨존 불법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인데 요즘 논란이 굉장히 좀 있죠. 먼저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민식이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꼭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근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민식이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또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필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좀 개정되어야겠다라는 여론이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운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또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중대 고의성 범죄와 단순 과실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처벌을 한다는 것 역시 형벌 자체 간의 비례성이 현저히 어긋난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과도한 처벌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달 말에는 서울 한 아파트 앞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운전자는 30km 이하로 서행 어이구. 중이던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 횡단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충돌을 했는데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다면 상당히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과연 이러한 운전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이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이 개정된 민식이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희가 이야기도 듣고 영상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법 취지에는 이제 뭐 공감을 하는데요. 예. 지금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좀 자전거를 탄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차거든요, 자전거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행하는 어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처벌 대상을 좀 축소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약간 일부 변화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황 변호사님도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사실 형량이 좀 과도하기는 하죠. 예. 다른 죄에 비했을 때는. 그리고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 상해라는 결과만으로 행위자를 단순히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게 사실 비판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예. 형벌 비례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법령들이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범죄 자체가 피해자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가해자, 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속도 제한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처벌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형벌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아무쪼록 개정된 민식이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